자, 미코이 기준이에요. 금요일 날 뭐 보합에서부터 들어가서 장중에 22%뭐 그 이상의 수익까지 다 잡아냈던 종목인데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재차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미코이 기준에 4%까지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던 10%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오늘 13,500원을 넘겨서 혹은 시초가에서 이제 따라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구간에 놓여져 있죠. 근데 추가 편입은 이제 단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들고 가면은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공매도 상환이냐 아니면 장부는 물량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올 물량이냐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봐야 되겠죠. 일단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미코 쪽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뭐 KB증권 쪽이 얼마나 더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 주 정도 매수위로 추정치가 나와요. 그죠? 미코 같은 경우에 KB증권에서 32만 8천 주인데 NH 쪽의 매도를 빼고 나면은 뭐 대략적으로 7만 주 정도의 매수위 정도 전혀 매도는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한투 쪽이 주력인데 한투에 이제 매도가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매수 부분도 일부 있어서 손바뀐 부분 놓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강도가 더 세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에서 20만 주 매도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뭐 공격적인 전략을 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도 오늘은 좀 매수위로 전환이 돼 있는데 일단 눈에 띌 정도로 강도 있는 흐름을 좀 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애매모호한 것이 키움 쪽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이 뭐 월등히 확대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계속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다 빼고 기계적인 쪽으로 놓고 보자는 거죠. 어떻게 놓고 볼까요? 첫 번째 기준은 신규 편입을 하고 싶다, 재편입하고 싶다, 추가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고점과 시가, 뭐 저가까지도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고점과 시가 정도에서 놓고 보시는데 13,600원, 13,700원 절반 3분의 1을 돌릴 때 그리고 13,500원이 이번에 52주 고가로 형성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00원을 다시 되넘길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 2분의 1, 3분의 1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써서 보면은 전일 종가 전일 종가면 얼마에 12,800원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시간에서 뭐 올랐든 내렸든 12,800원. 그러면 13,400원, 500원, 600원, 700원까지 전부 돌리면 하여간에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돌리면.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튀고 움직일지는 사실상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윤정도 말도 듣지 마시고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보자. 그래서 수급 부분은 누적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다만 그 누적 수급 들어온 만큼 한 단계 주가를 띵겨 올렸잖아요. 띄워 올린 상태 추가 상승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둬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22일 이후에 지금은 추정치니까 17일까지 금요일까지의 누적 수급을 잡게 되면은 2,300만 주면요.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 왜 작지가 않냐면 이 종목 주식수가 3,100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3,100만 주 단위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그 기준의 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물량이 이제 잘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만큼 또 주가도 올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될까요? 하나를 더 보시는 부분은 매수평균 단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평균 단가.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평균 단가가 과연 얼마냐, 손바뀜이 나갔든 뭐를 했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프리미엄이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까지 또 못 보내드리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외국인 기관 합산하면은 1,600원 정도라고 감안을 하면은 거의 뭐 25%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단기간에 수급 들어온 거 감안하고 시가총액 규모 감안하면은 뭐 사실상은 그렇게 뭐 크게 부담스러운 변동성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딱 기준점은 그냥 매직 계산기대로 조금 뭐
중립 잡기가 어렵다 하실 때 매직 계산기대로 기준 잡고, 그리고 비중은 5% 이상은 현재로서는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손절 범위도 연출을 해 놓으시고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점 물량이 이제 보합권에서부터 금요일 날 1,600원에서부터 쭉 11,000원대, 12,000원대까지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범위 명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수급 다 자른 거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한번 더 보시면요. 요 텍스트로 다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매입가를 13,500원이라고 기준 잡아놓고 나는 2, 3% 기준에 3%를 기준 잡겠다. 그럼 3%면 어차피 오늘 저가가 깨지는 거다. 명목 가격 13,000원을 볼지 13,100원을 볼지, 그럼 명목 가격 뭐 13,000원을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기준대로 나는 13,100원에 손절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가 이탈되면은 저점 물량 편입하신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 아쉽더라도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윗방향으로 강하게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강하게 돌리면 얼마? 13,400원, 500원, 600원, 700원에서 다 어디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 거래량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량의 기준은 벌써 이미 이제 신고가 넘기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가격이 13,500원일 때 기준, 거기를 넘기는 기준이 첫 번째가 되고 절반 이상 뭐 그런 기준이 되겠죠. 누적 수급과 거래대금 충분히 지금 수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의 요 기준점, 일본 지금 9시 29분 일본 20일 09시 29분 일본.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주봉이군요. 주봉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는 요 기준 꼬리가 달려 있고 이제 전서구형 이후에 꼬리가 달려 있는 흐름인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분봉 봐야죠. 여기가 주봉이고 일봉,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봉은 좀 이따 보고 분봉 볼까요? 월봉도 이왕 잘라버릴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추세는 계속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는 IT를 보고 있고 추세는 계속 나온다는 쪽에 기준을 두고 봉의 기준이 월봉 기준에서도 어때요? 일단은 오버슈팅이냐라는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앞전의 변동성이 더 컸어요. 한 달에 나온 변동성이 75%였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46%. 지금은 뭐 51%에 44%라 75%로 로그 차트로 보면은 고범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봉 기준에 거래가 실리면서 돌릴 때 따라붙는 거예요. 거래가 안 실리면 그럼 기다려야죠. 혹은 거래가 안 실리고 밀린다.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올라타고 넘긴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1분 기준에 5분봉. 그리고 나는 못 기다리겠다 도저히. 그러실 경우에는 어떤 기준? 1분봉의 기준에서 대처. 그렇게 해서 1분봉이 지금 거래가 수반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1분봉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돼서 따라붙는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 5분봉을 놓고 보시는 경우는 안정적인 성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코 올려드릴게요. 순간 또 확 치고 가네요. 거래량은 일단 실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52주 고가 공방이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더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키움 쪽을 보세요. 오늘은 키움 쪽을 보죠. 키움 쪽에서 과연 개인들 선호 창고에서 물량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나오느냐, 그 정도 범위. 그리고 KB증권 쪽의 수급이 NH투자증권 대비해서 얼마큼 더 매수 강도를 주느냐,
그죠? 그 다음에 한투 쪽이 사실은 주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투 쪽의 주력의 손바뀜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강도로 연출이 될 거냐. 그렇게 해서 손바뀜에서 좀 이겨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줘야 되겠죠. 오, 시젠. 축하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요일날 삼성물산 전부 이동하자라고, 뭐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18만원 넘기면 이동하자고 말씀드렸고, 좀 미리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 이동 전략, 이럴 때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요. 아, 뭐 오늘은 뭐 딴 것도 필요 없네요. 일단 뭐 새로 접근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RF택의 비중을 5%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좀 둔화돼 있어요. RF택은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으니까 일단 5% 편입한 기준에서 상황 봐서는 일단 추가 편입 범위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야, 시즌 일단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25% 비중을 꽉 채운 상태예요. 그리고 18만 6,200원을 넘기면 사실은 30%까지 채운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놨는데, 다른 거 설명드리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미코부터 올려드리고 바로 시젠 올려놓겠습니다. 전략.